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유럽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기술주 부진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22.93포인트 하락하면서 192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일 연속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흐름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판도가 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상승 보이다가 현재는 1.42포인트 하락한 490선 지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강한 면모 보여주는 것이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고요. 02-3153-2610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지 않은 종목 위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다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문 팀장님과 심기현 대표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 7,050원에 비중이 40%. 추세 흐름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창문 팀장님. 네, 하나마이크론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패키지 업체를 보면 되겠죠. 최근에 보면은 여러 타 섹터보다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6월 정도로 좀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반도체 제가 판단할 때 후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IT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마이크론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를 했으면 싶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STS 반도체라든지 같은 섹터들이 그런 흐름 때문에 대표적인 IT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IT 강세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기존에 아무래도 약간 주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상당히 좀 암울한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잠깐 올라간 흐름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의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추세는 하향 트렌드를 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부에서는 이제 반도체 경기 조금 살아나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는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만 봐서는 아직은 조금 더 허리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투자가님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추세 흐름적인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같이 보시면요.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일봉 주가를 좀 길게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2011년 4월 대부분 이때가 이제 시장이 좀 고점이었죠. 예, 그 상태 이후로 약간 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작년 10월달 정도에 이때는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갑자기 기술주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반등했다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잘 같이 좀 봐주시면 계속적으로 시장과는 조금 디커플링 되게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죠. 계속 좀 고점이 낮춰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흐름 자체가 7월달에 조금 극명하게 나왔어요. 기존에 좀 빠질 때보다는 좀 급하게 빠졌다는 건 7월 정시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소외받는 상황에서 조금 급하게 빠졌지 않나 보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도 하나마이크론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약간 실적 부진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긴 그림에서 한번 봐드리면요.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월봉을 조금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의 월봉을 보면 시장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작년 봄 정도가 이제 시장 고점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한 8개월 정도 수렴에 1개월 반등 다시 한번 수렴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만 보면 지금 한 7,000원 정도에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상당히 한 번 정도는 보유할 타이밍에 왔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가님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바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적 분석 많이 배우셨죠?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61선, 빨간선이 21선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도 요 선들이 조금 돌아서야 됩니다. 최소한 21선이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조금 판단해 보면 지금 현재 6월 한 8월 22일인가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에 7,000원 정도 전후에서 가격 지지가 조금 해준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해주시고요. 반등 타이밍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 최소한 8,000원이 안착됐을 때 이제는 의미 있는 저점을 찍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한번 보이고,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하향 트렌드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도 하락 반전했는데요. 490선이 좀 무너졌습니다. 4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에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3% 급락이 나오고 있고 어제 이어서 추가 하락정인데요. 매수해야 되는 종목, 하락할 때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상승 추세에 사는 게 좋을까, 심기현 대표님?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사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뭐 업황이라든가 그러한 기대감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지표가 바로 주가인 만큼 뭐 시장의 주가에 있어서 왜곡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은 바로 주가라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기업에 있어서 성장성 혹은 실적악화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낙폭과대를 보였다는 거, 그것은 시장 상황과 함께 하락세를 보인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만 유효하다는 점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그 관점에 있어서 ICD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AM 올해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완전히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계속적으로 AM 올해드 관련된 부분 성장성은 유효하나 그러한 업황에 있어서 ICD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기에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최근에 덕사 하이바트를 비롯한 관련주들 급등세에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감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M 올해드 관련된 부분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부각되는 그런 ICD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그렇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주가를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 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중소형주 장세라고 하셔갖고 아마 관심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중소형주 장세의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그냥 시장이 조금은 거래소 시장 횡보 구간을 보이면서 약간의 반사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시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고 우선 좀 시장을 확인하신 이후에 방향성 정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2,290원의 비중이 35%.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십니다. 하천문 팀장님. 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몰레드 LCD 그라인더 업체입니다. 그라인더 업체. 근데 상당히 이제 그 7월달 정도에 이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 기타 관련주보다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아마 언론을 조금 약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한 6월 말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삼성과 LG의 어떤 그 기술 엔지니어가 LCD 기술 자체를 오로보텍에 기술 유출했다, 그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시선이 조금 수직 계열화 이후에 어떤 문제점도 좀 제기됐었고요. 원래 이제 삼성에다가 이 HB 테크놀로지하고 오로보텍이 같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듀얼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술 유출 사건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시장에 이미 7월 달에 좀 반영이 됐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흐름 자체에서 상당히 최근에 약간 7월 이후에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약간 한 1,300원 정도 우리 투자가님이 한 매수하신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서 좀 멈춰주고 양호하게 견고하게 좀 지켜주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이제 시장에 조금 나와 있는 재료고, 또 이 회사 뭐 최근에 그 아무래도 관련 장비 업체들도 기타 조금 전에 아마 살펴본 ICD와 마찬가지로 약간 지지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뭐 현재 수준에서만 세워본다면 조금 괜찮은데, 영업이익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는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장밋빛 전망은 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잠깐 보면요. 물론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뭐 제가 파란색을 그냥 주가 트렌드 라인으로 같이 봐주시면요. 뭐 한 2,300원 정도는 하던 주가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 IT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제가 아까 그 오로보텍 기술 유출 사건 자체가 발생한 시기가 대략적으로 이때 정도 됩니다. 상한가 행사를 요 당시 되는데, 만약에 근데 그게 없었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다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HB 테크놀로지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갑자기
뒷걸음치다가 소를 잡은 격이죠. 어떤 타사의 어떤 기술 유출 사건 때문에 경쟁적 수혜를 입겠다는 그런 시장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현재 수준으로 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아직까지는 이 HB 테크놀로지가 실제적으로 1,500원, 1,600원까지 바로 가기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은 시장 트렌드 때문에 최근에 좀 버티고 있구나. 그쪽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나 이벤트적으로나 시장적으로나 약간은 차익 실현을 권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매수가 14,85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십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매도가 지금 시점이라도 좀 매도하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가 12,000원대 중반에서 지금 시점 14,000원대 중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뭐 유럽발 최근에 좀 완화 리스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좀 바뀌는 전이되고 있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한진해운을 비롯한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따른 그런 매도 자금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지 않는 모습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진해운 같이 전반적으로 이 해운업계에 있어서는 그 직격탄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육류, 물류, 운송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특히나 뭐 택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추석이라든가 국내적인 이슈도 조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 지금이라도 차라리 파신 다음에 뭐 CJ 대한통운이라든가 한진 같은 이 택배 관련된 사업체로 좀 바꾸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같은 물동량의 움직임을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지만은 사실 해운업종 글로벌 경기와 특히나 중국 관련된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V자 반등하였지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역시나 전 고점에 대한 15,000원에 대한 강한 저항 라인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15,000원 뚫고 17,000원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별 업종과 그리고 종목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크게 기댈 것 없다라는 거 우선은 매도하고 업종과 종목 교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매도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부산인데요. 부산이요? 또 부산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날씨는 좀 어떤가요? 비가 상당히 비가 많이 오다가 끊치다 그럽니다. 네, 국지성 호우가 또 부산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비 피해 또 없으시길 또 건강 관리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휴비처를 가 있는데요. 휴비츠요. 11,900원에 네. 50%를 가 있습니다. 11,900원에 50%. 오늘 좀 조정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괜찮을란가 네. 전랑 주식 투자하실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단기적인데 이게 잘 안 가고 네. 요 앞에는 매수가에서 쭉 빠지는 바람에 예. 휴비처를 나는 좋게 보기 때문에 예.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12,100원까지 아래 갔었는데 예. 또 조금 빠지네요. 조금 더 이익을 보고자 하셔서 조금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한 2, 3개월 됐지 싶은데. 2, 3주 정도 계속 되셨어요. 계세요. 네, 저희가 또 단기적인 목표가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하창모 팀장님 휴비치입니다. 매수가 11,900원에 비중이 50%.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그 휴비츠나 오스템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길게 먼저 보셔야 되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휴비츠도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금한 장비라 그러죠. 금한 장비 조금 더 표현하기 쉽게 드리면 안경 이런 거 좀 안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휘비츠는 안경 수요와 거의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조금 5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휘비츠에 대해서는 기관들도 잠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요, 바로 쌩쌩 갈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면서도 내수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적인 수요는 증가하는데 저게 좀 커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휘비츠도 저는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 거의 같은 측면으로 좀 접근드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모멘텀은 국내도 마찬가지고 사실 중국이라든지 북미, 유럽 관련해서 글로벌 해외 마케팅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정도에 그래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7월 달까지 잠깐 고점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2억 정도 나오면서 18%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3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8%죠. 얼마 증가 안 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날라가려면 막 80% 이렇게 급증해주면 상당히 좀 주가 성장하는데, 이런 휴비츠 같은 상당히 안전하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탄탄한 회사들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꾸준히 상승한다는 걸 같이 좀 접근했으면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비츠는 안티도 좀 많습니다. 안티라는 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특정 그 세력들이 뭐 정자설도 잠깐 유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잘 가는 것 같으면서도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생각보다 한번 가다가 쉴 때는 또 확실히 좀 쉬어준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그렇지만 회사는 좋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돼요. 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잘 갔었어요. 그리고 이가 1, 4분기 정도에는 조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또 이때는 왜 그랬냐면 영업이익 또 10억대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이제 6월 달에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또 왜 그랬죠 하면은 실적 기저효과라 그러는데요. 오히려 2, 4분기 실적 3, 4, 5월 달이 2, 4분기 성적표니까 4, 5, 6이죠. 그러다 보니 그 성적 기대감으로 7월 달까지는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만 놓고 보면 지금 휴비츠의 어떤 주가는 12,000원 정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같이 보신다 그래도 화면에서 2중 고점, 조금 더 길게 보면 3중 고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쉴 수 있다. 뭐 덥석 사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쉴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휴비츠의 주봉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건 트렌드 라인이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잘 보면 확실히 12,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애가 버거워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2018월 달 그리고 올해 연초 그리고 3번, 지금 4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과정을 넘어서야 주가는 탄력을 받을 겁니다. 탄력을 받아서 지금의 성장세를 봤을 때 만약에 장기적 전망으로 15,000원, 16,000원까지 갈 수 있는 트렌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월봉을 보고 계시거든요. 확실히 휴비츠는 계속 지속 성장 기업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상장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이는 시장이 도와줘야 되고요. 결과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조금 베팅을 하시고,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휴비츠 주가는 15,000원 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좀 장기적으로 봐셔야 될 거고,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일본 관점에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갔다 갈 겁니다. 그래서 긴 그림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투자 비중이 한 50% 정도 되신다 그랬는데, 일단 비중이 조금 많은 가격을 높은 가격에 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뭐 안정적인 내수 성장률을 좀 쫓가면서 단기적 흐름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휴비츠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 31만 5천 원의 비중이 20%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설도 나오고 있지만 또 유럽 쪽에서는 좀 증시가 좀 좋아지고 또 유럽은 좀 호재를 찾는 것 같은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현대중공업 지금 큰 폭의 손실 중이신데 결론적으로 좀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믿음을 갖고 올해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조선업종 아시겠지만은 사이클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지금 시점이 무조건적으로 바닥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몇 년 내에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이겠지만은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우선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니 우선 호재와 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실적과 우려. 빅3 중에서도 지금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또 호재성 재료를 찾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럽 쪽 이슈가 이번 주부터 뭐 유럽 간 정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지금 우려감 약간 공존하고 있는 시점.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분할적으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2.7%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현재 24만 4,5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위축된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적으로 이번 주 후반이라든가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기대감 다시 한번 작용하면서 약 26만 원대까지는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만 원 이상의 그 상승을 노리기엔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6만 원 선에서는 서서히 좀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시점 상황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매도하셔갖고 비중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이 종목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24만 원 라인인데 약 23만 5천 원 라인 짧게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추세 다시 한번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 전략으로서만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손절도 짧게 잡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손절가 23만 5천 원 라인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매수가 24,5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손해가 막심하신 것 같습니다. 문자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창모 팀장님. 네, 카프로 참 뭐 하락주도 상당히 안 가죠. 근데 이 카프로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좀 제가 그냥 개념 정립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카프로 그러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 이제 하는 일이 그 카프로 락탐이나 유암 비료라 그럽니다. 그럼 카프로 락탐이 뭐냐면은 사실 원유에서 이제 추출하는 그 물질 중에서 사이클론 헥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원료를 재료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뭘 많이 만드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타이어 코더나 뭐 어망, 그물에 고기 잡을 때 어망, 타이어 코드는 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그런 거를 만드는 실제적으로 효성이라든지 나일론 3사 있지 않습니까? 효성이라든지 코로이라든지 케이스 케미칼 같은 회사에 납품하는 그 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되는 회사죠. 쉽게 말해서 전방 산업이 잘 돼야 되고 주요 고객 측은 누구라고요? 네, 나일론 3사를 할 수 있는 효성이라든지 뭐 코로 인더스트리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방 산업이 할 수 있는 화학산업 자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걸 영향을 좀 받는 업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업장이죠. 업종으로 화학 업종에 속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최근에 화학 수요는 아무리 말씀드리지만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화학, 석유 화학 제품의 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아주 당연한 시그널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카포르의 주가도 현재 그런 상당히 차가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뭐 사실 이건 뭐 카포르 차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1,500원, 15,000원 합니까? 뭐 차트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니까 제가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가장 그냥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어쩌겠습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중국을 발판으로 성장해 왔고 지금의 중국이 계속 성장 속에서 약간 쉬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이 없다면 화학업종은 사실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 한 뭐 시장 따라서 조금 기술적 반등을 보이다가 또 시장이 조금 꺾이면은 조금 내려가는 상당히 우하향형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겠고요. 중국 정부도 10월달 정도에 정부가 좀 바뀌죠.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 카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의외로 조금 더 뭐 올해 말이나 또 내년까지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액션이 됐을 때는 화학업종이 가장 좋은 액션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에 조금 베팅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카프로 점검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당입니다. 매수가 1,70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최근 장에서 엔터테인먼트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우선은 예당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지만은 최근에 흐름과는 조금은 약간은 다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싸이 효과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SM 뭐 긍정적인 흐름 나왔지만은 예당은 같은 엔터주지만은 사실은 시장의 이슈에서 크게 약간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시점 같은
같은 경우에는 큰 기대감을 가질 만한 모멘텀, 무조건적인 엔터주의 상승을 바라고 홀딩하는 것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당 같은 종목군들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 중심의 그러한 포트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컨텐츠 관련주로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19선, 코스닥은 490선입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공항과 산은금융지주, KTX 등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정치권 반대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법안도 여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화 관련 추진 시기가 무기한 늦어지거나 대선 이후에는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 거래 규모가 전성기의 3% 수준까지 줄어들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LW 거래 대금은 올해 2월 18조 7천억 원에서 3월 4조 3천억 원으로 약 80%가량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거래 대금은 ELW 시장 전성기였던 작년 10월 43조 원과 비교하면 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ELW 시장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을 1,500만 원으로 인상해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고 올해 3월에 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성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에 나오고 있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 평균 8,196만 원에서 2011년 6,798만 원으로 17%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하락폭이 커 2010년 평균 9,435만 원에서 2011년 7,572만 원으로 19.8% 폭락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소득층 거주자의 대출 상환 여력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부채를 이기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 나온 연립 다세대 주택 매물은 8,2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5%나 급증했습니다. 동부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내정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일렉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은 대우일렉 지분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동부그룹을 내정했습니다. 동부그룹은 KTB 프라이빗 에쿼티 등 재무적 투자자로 영입하고 3천억 원대 후반을 인수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봉 팀장님과 신기현 대표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또 기다리겠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출근길에는 쌀쌀하기까지 했는데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